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의고사 1회 해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fx는 3x 더하기 a, f4는 8, x에다 4 집어넣게 되면 f4는 x에다가 4 집어넣는 거니까 12 더하기 a고 걔가 8이면 a는 마이너스 4고, 그래서 fx는 3x 마이너스 4고요. x 대신에 5 갖다 집어넣고 결론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간단한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집합 A는 2랑 4랑 2A 더하기 1이 있고요. 집합 B에는 3이랑 5랑 3A 더하기 1이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를 갖다 합쳤더니 2랑 4랑 3이랑 5랑 이렇게 왜 체크했냐면은 2, 3, 4, 5는 이미 A하고 B에서 보이는 녀석들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A 합집합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7이 돼야 되는데 아직 누가 7인지 알 수 없지만 7이 반드시 A나 B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누가 7이었으면 좋겠니? 적어. 2A 더하기 1이 7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2A가 6이고 우리 소중한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A가 3이고 그랬더니 뒤에 있는 3A 더하기 1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10이 돼버립니다. 그 10이라고 하는 원소가 A 합집합 B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네요. 3A 더하기 1이 7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얘기는 3A가 6이고 A가 2가 되는데 그럼 2A 더하기 1이 2 곱하기 2 더하기 1, 5가 되는 거니까 원래 있었던 저 A 합집합 B의 원소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A 값은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뭐 하라는 거냐면 유리식 연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곱하기인 거니까 약분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건데 첫 번째 분모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 제곱은 x 마이너스 2y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y하고 x 마이너스 2y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위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은 x 플러스 2y하고 x 마이너스 2y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분모의 x제곱 더하기 2xy는 x로 묶어내면 x 곱하기 x 더하기 2y 분의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만들어지고 날라갈 것들 보이니? 짠. 그래서 다 갖다 계산하면 결과는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 나누기였다면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취해서 계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리수의 연산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4번에 보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조건은 뭐랑 다르죠? 명제랑 다르죠. 명제는 참, 거짓이 정확히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뜻하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거니까 여기 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들을 찾으란 이야기고 그래서 저 방정식 풀어보면 한쪽으로 넘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의 곱이 0이 되는 거니까 결론 x는 1 또는 x는 3이다. 그러니 1과 3이 진리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1하고 3이 전체 집합에 다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x 이퀄 1 또는 3 나왔는데 전체 집합에 1이 없었다면 그때는 진리집합을 계산할 때 1은 빼주고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오케이?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에 대하여 간단히 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그냥 A를 그려놓고 B를 갖다 그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법칙을 쓰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연산법칙 중에 이름이 없지만 되게 중요한 녀석은 차집합이 뭐로 만들어진다는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밑줄 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뒤에 게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B의 여집합, 합집합 뒤에 거 B가 되는 것이고, 요 괄호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B의 여집합이랑 B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갖다 합치면 전체 여집합 U가 되겠죠. A교 U입니다. 그 다음 A교 U는 그대로 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거 되게 복잡했지만 알고 보니까 정리하면 A가 되더라. 그래서 A에서 A를 갖다 빼면 남는 게 한 개도 없겠죠. 답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ax-3 더하기 b니까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확실한 건 이 함수는 이거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요 함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이 x 앞에 붙어 있었던 개수인 a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건 이 끄트머리에 있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이제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y는 루트 a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며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함수로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선은 b값 하나가 1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얘를 전개하면 루트 ax 더하기 a 더하기 1인데 여기에 있는 요 루트 ax-3, 그 다음에 ax 더하기 a가 같은 거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음수인 것도 만족했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7번입니다.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f 인버스 3이 9일 때 라고 하는 표현을 인버스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f 인버스 3이 9라고 하는 것을 바꿔주는 거죠. 원래 있었던 f의 입장에서 봤을 땐 누구로 9를 3으로 보내주는 함수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관계식에다가 x 대신에 뭐를 갖다 집어넣을 거냐면 9를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좌변이 f의 f9가 되는데 얘가 9인 거고 안쪽에 있는 f9가 3이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f3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그 함수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지금처럼 그 문제의 식에 적당한 수를 갖다 대입하여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fx하고 gx는 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h는 식으로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h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면 5를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h가 g라고 했거든. 그래서 f.h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으면 g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고 f.hx가 f의 hx 얘가 gx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hx에 관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냥 h5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f의 h5가 g5가 되는 것이고 g5는 x에다 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10 빼기 3이니까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의 h5는 여기 요 x에다가 h5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h5 더하기 1이 되는데 마이너스 3 곱하기 h5 더하기 1이 7이고
1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 곱하기 H5가 6이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면 H5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 문제 풀면 그 hx라고 하는 식이 정확히 뭔지 구할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안 물어봤잖아. 그냥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h5만 구하면 된다. 오케이? 함수를 다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도록 하자라고 설명드리고 9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무조건 뭐라? 규칙성. 오케이? 반복될 거예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F2는 얼마입니까? 2가 어디로 가죠? 3으로 가죠. F2는 3이고 F2의 2는 F의 F2니까 얘는 F의 3이고 3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고 있고요. F3의 2는 F의 F2의 2가 되는 거고 F2의 2는 1이니까 F1은 어디로 갑니까? 2로 가는 거죠. 2 다시 나왔네. 그렇기 때문에 F4의 2는 F의 F3의 2가 되고 F3의 2가 그대로 2니까 F2는 3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값들이 반복된다. 몇 개 단위로? 3개 단위로. 그래서 여기 이 F의 100의 2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그냥 F2랑 똑같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다. 뒤에 것도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3이 돌면서 생기는 규칙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XY가 실수일 때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면 뭐야? 화살을 쏘는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죠. 화살을 맞아서 P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Q이면 P이다는 참여해야 되고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짓이 되게 만들어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2번에 보면 x제곱이 xy랑 같다고 했는데 x제곱이 xy랑 같은 것은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y가 0인 거고 그러면 x로 묶었을 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이 얘기는 x가 0이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y가 0인 거고 그래서 이 p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x는 0 또는 x랑 y랑 같다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그냥 x랑 y랑 같다만 있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 더 커요? p가 더 크지. 그래서 q이면 p이다만 성립하고 p이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은 뭐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과 y제곱을 갖다가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x도 y도 모두 다 0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조건도 오른쪽에 있는 조건도 모두 다 xy가 0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두 개가 완전히 같은 이야기죠?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다른 말로 동치라고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뒤에 있는 저 1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화살을 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4x-7이 2x-1보다 작다가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고요. 이거이면 여기 이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2x가 6보다 작은 거니까 x가 3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하여 x의 값의 범위가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가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 왼쪽과 오른쪽 조건이 지금의 수직선상에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이용해서 비교하게 되면 A보다 누가 더 커야 되는 거냐면 3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A가 3보다 커야 되는데 A랑 3이랑 같으면 될까 안 될까요? 지금은 안 되죠. 왜냐면은 바깥쪽에 있는 애는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A랑 3이랑 같아져 버리면 바깥에 빠져나가는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생기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3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보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답은 몇 번? 1번이다. 왜? 원래 문제 조건이 있었잖아.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조건이 왜 있는 거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를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하고 G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선은 합성함수의 인버스를 각각 취해 주되 둘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의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는 게 보이는데 F 인버스하고 F를 합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항등함수 I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항등함수 I는 뭘 집어넣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G 인버스 도트 F의 2만 구하면 될 거란 이야기고요. 얘는 정리하자면 G 인버스의 F2가 됩니다. 근데 F2가 얼마냐면 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G 인버스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G 인버스 마이너스 4를 구하려면 저 G의 역함수를 만들고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건데, 아까 앞쪽에 있는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그건 매우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방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G 인버스 마이너스 4의 값을 만약에 T라고 부르도록 한다면 그 얘기는 G의 T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이야기고, GT는 여기다 X 대신에 T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4T 더하기 8이 마이너스 4. 4T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1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13번으로 갑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려면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됐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함수가 멸정이 그려지는 함수에서의 1대1의 조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0을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지금 뭐가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하나 갖다 그려져야 되는데, 두 번째로 x가 0보다 클 때는 a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라고 하는 원점 0,0를 지나며 기울기가 a제곱 더하기 a인 함수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직선이 막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는데 이미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의 함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의 직선도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이 되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a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a로 묶어주면 a 곱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 것이고 만나는 데는 마이너스 1과 0에서 만난다. 그래서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4번으로 갑니다.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있는데 여긴 안 써져 있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갖다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요 2루트 AB가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말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를 얘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는 요 A하고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2루트 AB를 갖다 쓴 거니까 뒤쪽에 이 원래 있었던 B를 뭐로 표현을 해줘야 될 거냐면 루트 B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루트 B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얘가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면 저 위에 분자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십니까?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를 계산을 해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변은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원래 있었던 이 연산식에서 는 0이 성립할 때니까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분자인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니까 루트 A랑 루트 B가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에 들어갈 게 A와 B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14번. 그래서 증명 자체는 하나씩 다 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네모칸만 채워넣어라. 여기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뭘 구하라고 했냐면 N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라고 했어요. 공식 기억나세요? 얘는 하나짜리들을 갖다가 더하고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인 것들을 빼고 NA 교 B, 그 다음에 빼기 NB 교 C 빼기 NC 교 A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었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게 NA, NB, NC, NA, NB, NC가 각각 5랑 4랑 3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가 있는데 문제 조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A하고 B는 뭐라고요? 서로소. A와 B가 서로소가 된다는 이야기네. 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 거다? 공집합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면요, NA 교 B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A하고 B가 서로소이기 때문에 여기 N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는데 A 교집합 B 교집합 C도 뭐가 되는 거냐면 공집합이 될 거예요. 왜냐면 A 교집합 B 자체가 이미 공집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A교, B교, C도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NA교 B, NA교, B교, C를 알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해야 되냐? NB교 C, NC교 A를 구해야 되는데 NB교 C는요, 여기 보시면 B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B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NB하고
NC를 갖다 더하고 비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게 지금 위에서 말한 것보다 더 간단한 형태의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는 원소의 개수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NB가 얼마입니까? 4고 NC가 3이고 거기서 비교집합 C를 갖다 빼면 5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 구했죠? C교집합 A만 여러분들이 요 식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소면 A랑 B랑 C도 서로 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X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중요해요. 왜냐면 원래는 저 A가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0이 되면은 저 왼쪽에 있는 좌변의 식 자체가 1차식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2차 부등식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A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A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A는 0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모양의 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작은 게 절대부등식이 된다는 건 항상 0보다 작다. 항상 함수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첫 번째 있는 요 a가 0보다 큰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아래로 볼록해서 위쪽으로 한없이 뻗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밑으로 내려놓는다 한들 어느 순간에는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해 위로 볼록해야 된다. 그래서 위로 볼록하고 첫 번째 a가 0보다 작아야 하고 그래서 이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대해 안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4니까 4분의 d를 쓰시면 되겠죠. b'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나면 연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집합이 나왔어요. 근데 우선은 좀 땡큐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 9, 10이래요. 그러니까 저 10개의 원소 중에서만 생각할 건데 NK라고 하는 집합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데 NK는 어떤 집합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인데 스몰 x는 kn 더하기 1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n은 음이 아닌 정수여야 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기 기억에 n사랑 ne가 있는데 n사라고 하는 집합은 여기는 요 k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4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조건에도 마찬가지로 k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n사는 스몰 x들의 모임인데 얘는 x가 4n 더하기 1이고 n은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n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9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13이 나오기는 하지만 13은 원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간단한 문제였지만 조건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무조건 전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오케이? 그럼 같은 방식으로 빨간색으로 N2는 x들의 모임인데 x는 2n 더하기 1인데 n은 마찬가지로 음이 아닌 정수니까 1부터 집어넣게 0부터 집어넣게 되면 1, 3, 5, 7, 9다. 맞는 말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N2는 1, 3, 5, 7, 9, N4는 1, 5, 9. 그래서 N4가 N2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n1인데 n1도 한번 구해볼게요. 검정색으로 씁니다. n1은 스몰 x들의 모임인데 k가 1이니까 x는 n 더하기 1이고 n은 마찬가지로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는 n에다 0 집어넣으면 1, 2, 3 쭉쭉쭉 가다가 n에다 9 집어넣었을 때 10까지. 그러면은 이 n1이 지금 문제에서의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네. 그러면은 nk들은 항상 n1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 U의 부분 집합 nk라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만약에 PQ가 서로 소이라면 NP랑 NQ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N3을 한번 구해볼게요. N3은 K가 3인 거니까 X바 X는 3N 더하기 1이고 N에다 0부터 집어넣게 되면 1, 4, 7,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집합들 보면요. 딴 건 모르겠는데 모두 다 공통으로 항상 갖는 원소가 있습니다. 왜냐면 kn 더하기 1에다 k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의미 아닌 정수인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x가 무조건 뭐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명 2랑 3이랑 서로 소거든? 둘의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아닌 거죠. 1이 있으니까. 3이랑 4도 마찬가지로 서로 소거든요. 네, 서로 소거든요. 하지만 N3과 N4는 겹쳐지는 원소 1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든 무조건 이 NK라고 하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다. 증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발예로서 K가 2고 3일 때 혹은 3이고 4일 때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18번입니다. 자, 함수인데요.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x-1분의 x 더하기 1인데 얘는 x-1분의 x-1에다가 x-1분의 2를 갖다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1분의 2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좌표 평면에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양수라서 이쪽이랑 이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저 파란색 그래프는 x-1분의 x 더하기 1의 알고 있는 범위 전체에서의 그림인데 실제로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갖다 그려야 되는 거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갖다 그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그림은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지겠죠. 2에서부터 3까지. 오케이?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2,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3. 그 다음에 3, x에다 3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mx 더하기 1하고 nx 더하기 1이 있는데 mx 더하기 1과 nx 더하기 1은 항상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여기는 요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에 m의 n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직선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mx 더하기 1보다 여기는 요 유리함수가 항상 더 크거나 같다는 건 그림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저 m의 최대값은 0,1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까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다. 0,1과 3,2를 지날 때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y는 mx 더하기 1이 여기는 요 3,2를 지날 때니까 3m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고 3m이 1이고 그래서 m이 3분의 1인 거. 이 3분의 1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m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
두 번째 nx 더하기 1은 여기 있는 녀석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더 위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최소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순간은 요때 2,3을 지날 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직선 y는 nx 더하기 1이 2,3을 지난다. 2n 더하기 1이 3이다. 2n이 2고 n이 1이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n의 최소값이 될 것이다. 그 두 개를 갖다 곱한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잠깐 쉬워질 건데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2니까 x 더하기 1을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 3을 갖다 집어넣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x 더하기 2분의 k에다가 그냥 3을 갖다 더해도 되고요. 얘가 2,5를 지난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이용해서 k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20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해라. 첫 번째 역. 이거면 이거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짓인 건 증명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x가 4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반례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갖다 더했을 때 3이니까 x 더하기 y는 2보다 큰데 4니까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은 1보다 크지 않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우 명제는 결론을 먼저 부정하는 거니까 얘를 부정하면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가정을 부정하는 거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인데 이게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원래 주어진 명제에서 보면 x가 y가 둘 다 1보다 크면 x 더하기 y 2보다 큰 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니 대우도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지금 2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1번.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귀찮아서 대우를 이용하랍니다. P면 Q이다. 결론 부정하면 A는 0 또는 B는 0 이면 A, B는 0이다. 증명은 첫 번째 A가 0인 경우 A 곱하기 B는 0 곱하기 B니까 0. 두 번째 또는 B가 0인 경우 마찬가지로 증명해서 결론 내리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또는의 케이스가 있으면 진짜로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둘 다 A하고 B를 갖다 곱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결론을 완료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으로 갑니다. 자,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는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 이쯤 어딘가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지금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형태의 함수를 갖다가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x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0, 루트 3 마이너스 2니까 이 그래프가 아직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가다가 어디까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냐면 x가 3일 때까지 그려야 되는 거니까 x에다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 6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분명 양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3, 루트 6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2죠. 그래서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냐면 이 위쪽에 있는 3,2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루트 앞 x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 6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3, 루트 6 더하기 2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지금 또로로로로로롱 해가지고 여기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 f에서 g로 넘어올 때 우선은 그 fx라고 하는 함수를 제일 처음에 fx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두 번째로 이 함수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그 함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갖다 더해서 2가 될 거거든. 뭔 소리냐면 저 파란색 함수를 자 지금 핑크색으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y축에다가 대칭시켰던 다음에 그 다음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냐면 4만큼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개의 초록색과 파란색 함수 사이에 결국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뒤집어서 위로 올리면 똑같은 형태의 함수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이 x 이퀄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x 이퀄 3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래쪽에 요 넓이하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던 넓이는 결국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6이고 세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4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24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것만으로는 어떤 곡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23번입니다. 두 무리함수 f하고 g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트 nx 더하기 1,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루트 x.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직선 x 이퀄 n과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할 때 x라고 하는 집합은 선분 an, bn의 길이인데 그 선분 an, bn의 길이인데 n이 2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집합은 스몰 x들의 모임인데 그 스몰 x는 100 이상의 자연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x 교집합 y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선분 an, bn의 길이 중 100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원소들을 모두 다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좌표 평면에 첫 번째 그 gx 이퀄 루트 x는 0,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x는 루트 n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 지날 거냐면 여기는 요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함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직선을 뭘 갖다 놓을 거냐면 이렇게 x 이퀄 n을 하나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F하고 만나는 요 점이 AN, 그 다음에 G하고 만나는 점이 BN.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N, 루트 N 제곱 더하기 1인데 그건 N, N 더하기 1이 되겠죠. 루트 N 제곱이 절대값 N인데 N은 자연수니까 무조건 N이 될 수밖에 없어. 그대로 N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다음에 그 B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N, 그 다음에 GX인 거니까 루트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선분 AN, BN의 길이는 뭘로 표현됐냐면 지금 이 Y좌표끼리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에서 루트 N을 갖다 뺀 걸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X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는 선분의 길이들이 N에 관해 일반화된 상태로 표현을 해봤을 때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으로 표현이 된다.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그것과 지금 이 집합 Y에 공통되는 원소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Y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뭐가 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자연수가 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n 플러스 1 자체는 이미 자연수니까 저 루트 n이 자연수가 되어야 하고 그 루트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반드시 뭐여야 하는 거다? 제곱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첫 번째 제곱수는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럼 n이 1이면 선분 AN, BN, 그러니까 A1, B1이겠죠? 그게 얼마가 나올 거냐면 n 더하기 1 빼기 루트 1이니까 계산하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 1이라고 하는 자연수인 어떤 값을 찾았는데 이게 자연수여야 할 뿐 아니라 10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n의 값을 조금 더 키워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어느 정도로 키워야 될까요? 100을 갖다 집어넣을 100 이상의 숫자를 만들려면 제곱수 중에서 한 100 정도 집어넣어 볼까? 100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선분 A100, B10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니까 100 더하기 1 그리고 빼기 루트 100이 되는 거고 루트 100은 10이니까요. 얼마가 될 거냐면 91이 될 겁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안 되지. 100 이상을 찾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100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100이 10의 제곱이었으니까 이번에는 121, 11의 제곱을 갖다 집어넣어 보게 되면 선분 A 121, 그 다음에 B 121 하면 얘는 121 더하기 1 그리고 빼기 루트 121이고 122에서 11을 갖다가 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111이다. 오, 우리가 원하는 드디어 100 이상의 자연수 하나 찾았다. 그리고 어차피 n 플러스 1 빼기 루트에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는 거니까 이 n이 121인 거부터 출발해가지고 값들을 찾아내면 되겠다. 근데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제 제곱수들을 찾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13의 제곱. 13의 제곱이 얼마? 169. 그 다음에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14의 제곱. 이게 얼마? 196.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니까 끝났지. 그러니까 요거 딱 3개만 되는 겁니다. n이 121일 때, 169일 때, 196일 때. 그때의 선분 AN, BN의 길이들이 X 교집합 Y의 원소가 되는 것이고 그 3개를 갖다가 잠깐만요. (11, 12, 13) 네 미안합니다. 하나를 안 했다. 12를 안 썼다. 12의 제곱 144 맞죠? 오케이. 그래서 n이 11일 때 11의 제곱일 때 12의 제곱일 때 13의 제곱일 때 14의 제곱일 때 이 4개의 선분 AN, BN의 값을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